올려주세요. 네. 종목 관련돼서 그 SK 얘기는 계속 나오네요. 그쵸? 예. 자사주 매집했다는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올라가겠죠. 그쵸?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거고요. 예. 네. 주식 관련돼서 궁금한 거 올려주십시오.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웹젠도 아마 괜찮을 것 같고, 아까 SK가 예 자사주 매입한다고요? 4%. 오, 예, SK나 SK CNC는 내일 움직임이 상당히 좋겠네요. 지금 움직임 봤을 때 예, 내일 그쵸? SK CNC도 같이 보셔야죠. SK CNC도 지금 합병하죠, 얘네들. 어? 아닌가? 얘 지금 거래 정지돼 있나요? 없어졌구나 지금. 자, 뭐 또 궁금한 거, 자 올려주시면 예 봐드리겠습니다. 쭉 한번 보죠. 자, SK는 자사주 매입한다는 뉴스가 떴으면 올라갑니다. 자사주 매입하는 건 단발 호재죠. 그쵸? 단발 호재라고 보시면 돼요. 9천억 정도. 9천억 정도면은 지금 SK 주식이 어휴 엄청 많은데 예 8,700억 정도인데요. 8,700억 정도 예 자사주 매입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거 보고요. 네. 벌써 했나요? 합병을?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요거 또 매입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이게 뭐예요? 352만 주 31일부터 장내 매수한답니다. 과연 자 이런 뉴스가 떴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또 개인들이 달려듭니다. 그러면 얘는 빠지는 거예요. 이 뉴스가 오픈이 돼 있었나요? 오픈이 되기 전에 이미 기관은 알고 있었네요. 그쵸?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 검색으로 시가총액 몇백억 정도 이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우량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가총액을 높게 보시면 되고요. 나는 우량주, 예를 들면 지금 SK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17조인가요? 예, 17조 정도 되네요. 17조 정도 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뭐죠? 한화 같은 경우는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약 1조 6천억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건 검색을 갖다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 검색을 잡으면 되는 거겠죠. 나는 우량주만 잡겠다. 진짜 초우량주만 잡겠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1조 이상으로 잡으면 될 겁니다. 1조 이상 잡으면 웬만한 우량주들은 거의 다 잡힐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우량주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시가총액을 잡으시면 되겠죠. 아마도 보통 시가총액 잡을 때 보통 한 3천억 한 3천억 기준으로 보면 3천억 정도 하면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종목이 걸리나? 시가총액이 여기구나. 대충 이게 100억이니까 예. 3천억 정도 3천억 정도 이걸 하면 맞네요. 웬만한 종목들 우량주는 거의 다 걸리고 이런 종목이 싫다. 지금 보면 지금 걸리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LG, 현대, 삼성, 롯데 이런 종목들 걸리니까 이런 게 싫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하시면 되죠. 그쵸? 근데 시가총액을 너무 작게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종목이 뭐죠. 그래서 요런 걸 갖다가 시가총액을 갖다가 뭐 할 때 300 이상, 예를 들면 500 이하, 그쵸, 추가, 요렇게 해놓으면 이제 요 안에만, 요거 안에만 있는 종목이 나오는 거죠. 요런 종목이 매매를 하기에는 편하지 않을까 봅니다. 너무 너무 급등, 너무 이렇게 우량한 주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량한 주식 중에서 좀 시가총액이 안정적인, 요런 것들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네요. 아가방 컴퍼니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요런 종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됐죠? 네. 호가창에 보면 세력이 있다는 걸 어떻게 눈치채나요? 호가창 매매를 갖다가, 자, 호가창 매매를 안 보신 것 같은데, 그거 혹시 보셨나요? 보시고 뭐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 보고 질문을 하신 건가요? 카페에 있는 거를. 강의 86님은 카페 강의를 보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안 보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만약에 안 보고 하셨다 그러면 강의를 한번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아시지 않을까 보는데, 여기에 보면 그거를 설명을 해놨죠. 그쵸? 호가창. 자, 호가창 매매 여기 있죠. 그 매수매도 하는 사람들, 이게 세력이란 얘기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력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세력이라는 거는 실제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력 저도 얘기해요. 아, 이건 세력이 많이 세력이 매집하는 것 같다 얘기는 하는데, 실제 눈에 세력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호가창에서 보이는 거는 매수 매도 힘겨루기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세냐 매도세가 세냐, 그쵸? 매수세가 세냐 매도세가 세냐, 그거를 딱 보면, 아,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가다가 어느 선에서 딱 멈춥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이제 호가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종목이 쭉쭉쭉 올라가다가 어느 선에서 딱 멈춰버려요. 그러면 이제 멈추다가 물량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물량이 쓱 나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라인을 안 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날 매매를 한 종목 중에 뭐가 있죠? 리딩클럽에서 매매 드렸던 것 중에서 어떤 종목이 있죠? 아, 메디포스도 그런 케이스인데, 메디포스도 그렇고 뭐 이니시스도 마찬가지고, 자, 얘가 보면 그 움직임이 계속 나오다가 어느 라인에서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이 이게 이제 그 보면, 자, 지금 이 종목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물량이 나오다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 라인들이에요. 이 라인들을 갖다가 가만히 보면 이 라인들을 가만히 보면 호가창에서 계속 매수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급등하는 거, 슈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슈넬 같은 경우도 쭉 보면 지금 이제 호가창은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얘가 지금 여기서 따박따박 떨어지다가 급락할 때 이 정도에 왔을 때 있죠. 여기에 왔을 때 얘네들가 이 떨어지는 물량을 갖다가 엄청나게 받아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슈넬 같은 경우는 저는 금요일날 계속 쳐다놓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가 어떤 거냐면은 계속 물량이 나오다가 어떤 상황이요? 예, 밑에서 계속 받치는 거죠. 이게 세력인지 뭐한지는 솔직히 얘기하면 몰라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딱 내려오면 아, 얘네들이 지금 버텨야 되는 라인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 라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거의가 맥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몰라요. 어떤 증권사가 어떻게 뭐하고 이러는 거는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그것까지 알면 여기 안 있겠죠. 그죠? 저도 세력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슈넬 같은 경우도 컨트롤하는 애를 보면 최소 몇백억 이상은 가지고 컨트롤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하루에 거래대금이 얼마나 돼요 이게? 하루 거래되는 거래량이 지금 슈넬 같은 경우는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이게 지금? 6천원. 엄청나죠 지금. 거래량이 지금 6천만 주 가까이 거래가 됐는데 예, 지금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컨트롤해서 움직이고 올리고 떨어뜨린다 그러면 몇백억 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 노는 애들은 몇천억 가지고 노는 애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세력이 뭐 하는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 대신 매수 매도체를 움직임을 딱 보면, 그러니까 호가창을 꼭 보셔야 돼요. 호가창 안 보시고 하신다는 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셨죠? 네, 그거는 아니고요. 호가창을 계속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방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쭉 떨어지는 종목 저점 잡는 분들, 저점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예,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이런 저점, 아까 같이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분들, 특히 이렇게 호가창 보다 보면은 매도가 막 나오는데, 이 매도 물량을 갖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다 흡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트랑 물론 같이 보면 딱 보이죠. 그러면 아, 거기가 매수 포인트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겠죠. 요런 걸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예, 개인이 공매도가 힘든 이유는 뭔가요? 개인은 공매도가 힘든 게 아니라 공매도가 개인은 안 됩니다. 예,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가 없고요. 공매도는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허락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는데 그거는 뭐 유상증자 물량 받거나 뭐 예, 무상증자 물량 받거나 그럴 때 이제 잠깐만 뭐 하는 건데 공식적인 공매도는 안 돼 있습니다. 그 대신 뭐가 되죠? 대주매매가 되죠. 예, 대주매매가 됩니다. 주식을 빌려서 팔아놓고 나중에 그거를 사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랑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일단 공매도는 무조건 매도를 치고 뭐 하는 거랑 대주매매는 이제 빌려서 그거를 매도 치는 거랑 그 차이점인데 어쨌든 효과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대주매매라면 이제 여기에 수수료가 붙죠. 그죠? 이자가 아마 붙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뭘 못 만들죠. 개인들이 그 시세를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인들이 계속 공매도 하는 물량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안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그걸 정확히 모른다 그러면 괜히 대주매매 하다가 주가는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은 막 컥컥대고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뉴스 나왔을 때 이날 개인의 대주매매가 제일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 제일 많았을까요? 이날이요. 이날 개인 대주매매가 제일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하여튼 개인들의 움직임은 항상 반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이랑 반대. 그러니까 개인이 항상 깨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이 예,
주식시장의 저는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매매할 때도 아시겠지만은 뭐 개인 추세 보면서 하죠. 반대로 해야죠. 그렇죠. 네,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추천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 아프다. 예, 프로주식클럽에 계신 분은 물론 아프리카를 띄워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씩만 잠깐 다녀오세요.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한미약품 관련한 뉴스요. 이거는 뭔가요? 예, 이거는 나중에 종목 상담할 때 해드릴 거고요. 골든크로스가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는지 궁금합니까? 골든크로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골든크로스가 얼마나 뭐한지는 이렇게 놓고 보면 되죠. 뭐 여러분들이 종목을 아무거나 띄워놓고, 그죠? 여기서 이제 이 차트는 놔두고, 예, 그런 거는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잠시만요. 왔다.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보면 되죠. 그쵸? 예, 딱 두 개만 띄워 놓으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 되죠. 딱 여기서 요거까지 딱 해놓으면 이제 거의 확실하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변별력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자, 이거는 단기예요. 22평선과 22평선과 512평선, 두 개를 본 겁니다. 자, 보면 여기죠. 여기서 매수죠. 그죠? 쭉 해서 여기가 매도 자리겠죠. 그죠? 자, 지금 보면 매수 자리를 쭉 보면 매수한 다음에 쭉 올라가죠. 그쵸? 여기는 매도 친 다음에 쭉 빠지고, 그래서 쭉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 자, 여러분들이요, 분별력을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그거랑 잘 맞는 종목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양주 뭐 삼성전자 우리 좋아하니까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 아직까지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게 중간에 살짝 매수가 나왔는데 이미 늦었죠. 그죠? 얘는 지금 하락장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 보시는 게 좋고요. 21선이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주가가 이렇게 이제 하락할 때는 실제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나도 짧게 되지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골든크로스가 꽤 먹히죠. 요걸 보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꽤 괜찮아요. 한때는 이 GC 매매법이랑 그 데드크로스 매매법이 뭐라고 그럴까요? 엄청나게 유명했죠. 그죠? 옛날에는 이게 훨씬 더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안 씁니다. 저는 요것보다 조금 더 빠른 매매법을 사용을 합니다. 됐죠? 환율, 유가, 금리 상승에 따른 대표주 궁금합니다. 이거는 없어요. 예. 환율, 유가, 금리 대표? 글쎄요. 환율은 대표주가 없을 거고요. 그쵸? 환율이 올라가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를 들면요, 1달러가, 1달러가 지금 1100원에서, 1100원에서요, 지금 현재가 이러니까, 1달러가 1200원으로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면 뭐가 좋죠? 수출주가 좋죠. 그죠? 수출주가 좋고, 반대가 되면 내수주가 좋겠죠.
그죠? 그죠? 내수주가 좋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수출주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 내수주 같은 경우는 CJ, 뭐 그다음에 대상 이런 종목들, 음식료 쪽 그쪽이 이제 보통 예, 내수주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유가가 올라가면, 자, 예를 들면 유가가 상승을 한다. 유가가 상승을 하면 뭐가 좋죠? 유가가 상승을 하면 정유 관련주들이 좋죠. 왜 정유 관련주들이 좋냐면은 유가가 쭉 떨어질 때 예전에 샀던 것들이 있어요. 싸게 샀던 것들. 그게 그 몇 개월 전에 샀던 거. 물론 이제 환차손 때문에 뭐 이렇게 그 해지를 하긴 하지만, 일단은 옛날에 쌌던 걸 가지고 지금 제품을 만들어서 비싸게 파니까 정유 관련주들이 좋죠. 그쵸? 정유 관련주들 좋고,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대충 이 정도. 뭐 그러고 유가가 떨어지면 뭐가 좋겠죠? 항공. 유류 활동률 제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9월 달부터. 항공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옛날에는 여기에 셰일가스들이 있었는데 요즘 셰일가스 안 움직이더라고요. 항공주가 좋고,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봐가지고,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하면 가장 좋은 게 누가 있죠? 금리가 올라가면 제일 좋은 건 보험. 그 다음에 안 좋은 거는 금리가 떨어지면은, 금리 내리면 건설. 그쵸? 보통 건설이 좋죠. 보통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은행은요 금리가 떨어져도 손해를 별로 안 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됐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상증자 최대 주주 변경. 이거 3자 배정 유상증자인데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그쵸? 네. 근데 예,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라서, 예, 이거는 어떤 뉴스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리고 뉴스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뉴스도 중요하지만 그 뉴스가 나온 다음에 주가를 보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게 나타납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아차 수급형 한번 볼까요? 기아차는 고점이 나온 거가, 이거는 상방으로 보세요. 이건 계속 기아차 올라올 겁니다. 지금 잠깐 팔았는데 이거는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기아차는 뭐 지금 살짝 밀리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기관들이 조금 물량이 던진 거고, 그 물량 외인들이 산 거고, 다시 기관 들어왔으니까 좋은 거죠, 뭐. 그쵸? 예, 괜찮은 겁니다. 조금 더 보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주식을 소각하는 게 나중에 그쵸? 나중에 다시 팔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뉴스는 단기 반등이에요. 아마 이거 내일 갭으로 떠서 안 움직일걸요? 왜 그러냐면은, 그날, 몇천억이, 9천억을 산다고 그러는데, 9천억 원어치를 갖다가, 9천억 원어치를 갖다 그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기간이 있을걸요? 기간이 있을 겁니다. 이게 11월 27일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수를 한다는 얘기죠. 물론 뭐 뉴스는 나왔으니까 내일 시장에 반영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꾸준하게 매수를 한다는데,
대충 9천억 정도 계산해서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산다는 얘기거든요. 3개월 동안 9천억이면 하루에 100억 정도예요. 그죠? 하루 평균 뭐 일요일 빼면 한 150억 정도예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자기 주식 가지고 회사 그 뭐죠? 수익을 늘리는 거죠. 그거는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는 거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윳돈이 있으니까 자사주를 사는 거고, 아무리 자사주를 사고 싶어도 여윳돈이 없으면 못 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삼자 배정 유상증자나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유가 올라가면 대체 에너지 관련주가 안 좋죠. 그죠? 아, 유가가 올라가면 좋죠. 유가가 올라가면.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예, 유가가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요즘 뭐 대체 에너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그러는 종목들 거의 움직임이 없어서, 물론 뭐 저기 예, 뭐 현진 소재나 용현빈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도 가긴 하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거의 다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풍력 관련주들이 죽은 이유가, 풍력 관련주들이 주 사업이 뭐죠? 주 사업이 조선업이에요. 조선업이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풍력 관련주들이 거의 다 죽은 겁니다. 뭐 태웅이나 얘네도 지금 15,000원까지 빠졌는데, 예. 예전에 비하면은 진짜 엄청 빠진 거죠. 태웅. 그죠? 그 다음에 예, 동국의 용현BM도 뭐 예전에는 25,000원씩 하던 종목이 지금 600원씩 하고, 성광밴드 얘네들이 지금 그렇게 죽은 이유는 전부 다 조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선주가 지금 대우조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반등은 나오는데,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뭐 거의 지금 그게 없죠. 그쵸? 예. 됐나요? 디스플레이주는 언제 어떨 때 오르냐고요? TV랑 핸드폰 잘 팔릴 때 올라가겠죠. 됐죠? 저기요, 말라플님은 예, 알겠습니다. 뭐가 궁금한지는 알겠는데 공부 좀 하신 다음에 나중에 질문 좀 해주십시오. 아셨죠? 그렇게 대체적으로 그런 거를 물어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셨죠? 예. 됐나요? 오케이. 공부를 좀 하시고 질문을 해주세요. 예, 막 던지시는 게 아니고요. 아셨죠? 예. 다 궁금하신 건 다 끝났나요? 예, 그러면 종목들